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가올 4월 5일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JCN은 유권자들의 폭넓은 알 권리를 위해서 후보자 대담 방송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2월 고 노욱희 교육감의 갑작스런 별세로 이번에 치러지게 된 울산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지난해에 이어서 또다시 보수 대 진보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자, 오늘은 보수 성향인 김주홍 후보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예, 정신이 없습니다. 자, 김주홍 후보께서는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45%의 득표율을 올렸지만 낙선을 하셨습니다. 네. 이번에 다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도전을 하시는데 네. 먼저 출마의 변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전에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작년 6월 제8차 전국 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울산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했습니다. 이번에 보궐선거에는 다시 울산의 교육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아 울산 교육의 미래를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울산 교육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교육만 무너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실은 카오스로 변하고 공부하는 학생, 공부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모두 다 한데 엉켜서 제대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혼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김주홍이 반드시 교육을 바로 세워서 울산의 교육을 정상 궤도에 돌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바로 직설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상대 후보에 비해서 김주홍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과 장점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누구보다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고 그 이론적인 내용과 원칙을 가장 잘 아는 대한민국의 지성인입니다. 그리고 제 가장 큰 장점은 중앙정부 그리고 시정부와 시의회를 상대로 해서 소위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을 현실적으로 미래 교육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론과 이론을 가지고 있는 무장된 확실히 준비된 교육감 후보라는데 그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김주홍 후보는 보수 성향의 인물이다 또는 보수 단일 후보다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지금 선거에 임하고 계십니다. 네네. 그런데 말입니다. 교육에서 보수는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또 그 보수라는 부분들이 교육 정책의 기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보수, 진보 그럴 때 보수 그러면 무조건 보수. 그래서 지금에 있는 현재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는 지켜야 될 가치를 지키는 그런 이념적 사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라고 하는 헌법 정신 그리고 건국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우리 국민들의 이 애국심과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런 것들이 보수의 가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교육으로 연장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에서 학생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은 투쟁을 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학생은 미래의 꿈을 키워가는 그런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미래를 준비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자발적 그리고 창의성을 최대한 발현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의 자유의지를 최대한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진 것이 보수적인 교육감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념 부분들에 대한 배제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자, 후보께서는 여러 그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울산의 공교육이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네. 오늘 서두에서도 그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네. 그럼 울산 교육이 어떤 점이 무너진 건지, 그럼 또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예. 네. 교육이 무너졌다. 울산의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의 가장 커다란 징표는 사교육이 그만큼 커졌고 그 사교육 시장, 즉 사교육 부담이 학부모들에게 더 가중되었다. 이러한 사실로 우리가 한눈으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공교육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그만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이죠. 지금 공교육은 가장 큰 문제가
가르치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고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그리고 그 평가를 위한 데이터도 그리고 교육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 자료도 축적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수조사의 의미로서 모든 울산의 학생들에게 소위 기초학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을 테스트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테스트 결과를 학교가 즉 공교육의 주체가 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삼위일체로 그것을 관리해서 학생들의 미래, 진학과 진로 설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후보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후보께서 초중고 교육 행정에 있어서는 현장 경험이 없는 교수 출신이라서 교육감 수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네. 이런 시각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울산대학교에서만 26년 가까운 교수 생활을 했고 육군사관학교에서 4년 그리고 제가 대학 강단에 1984년서부터 섰기 때문에 38년, 39년간 대학 강단을 지켰고 대학에 신입생을 받기 시작한 1996년서부터 보면 우리 그 소위 초중등 교육의 문제점이 뭔지를 제가 아주 이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기초학력을 갖추지도 못한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나 현대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전혀 반대의 객관적인 데이터와는 전혀 반대의 해석을 주입식으로 이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 초중등 교육에 특히 중등 교육 과정에 뭔가 병이 들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고쳐내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방식, 새로운 어떤 교육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사실 출마하게 된 동기도 그런 건데요. 따라서 저는 예를 들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포함한 중등학교 교사들이 이 교육감에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냥 학교를 관리하고 학생 지도하는데 교육감이 되려면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인데 그거는 담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하시면 됩니다. 교육감은 그 교육청의 교육 정책 그리고 교육의 방향 이런 것들을 미래 비전을 가지고 결정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방향 설정을 해줘야 되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선거 운동 때문에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가장 그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드라마 가운데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 네. 아십니까? 그 연속으로 딱 한 번 봤는데 그 맥락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네, 네. 그러시군요. 이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인데 네. 굉장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볼수록 참담한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결국 뭐 복수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공감을 한다는 내용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저희들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는 그렇습니다. 얘기거든요. 네. 자, 이런 부분들 학교 폭력이 건절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학생들의 인성을 함양시켜주면서 제도적으로 학생들이 폭력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 사회적인 악으로 규정하고 이것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소위 우리 학교 내에 학교 퇴직 경찰관들이 주축이 된 학생 안전 경찰대라 그럴까요? 네네. 이거는 이제 시에서 하고 있는 그 시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도 퇴역 경찰들인데 시니어 그룹에 의한 이런 그 치안 활동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된 네. 그런 그 범위 내에서 학교 학생 안전 경찰대가 운영을 하고 그리고 학교 내 특히 교사들로 하여금 화장실이라든가 옥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CCTV의 사각지대에 보다 빈번한 이런 그 선생님들에 의한 순찰 그러면 좀 우습지만 하여튼 좀 학생들을 지도하는 이런 기회를 좀 더 많이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저는 어디 가나 그걸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제재에 대한 제재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조금 학습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벌점 제도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운영되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좋은 측면이 있거든요. 무조건 제재만 한다, 억압한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어떠한 규칙을 어겼을 때는 어느 정도의 제재가 벌점으로 부과된다. 그래서 제가 뭐 군에 있을 때도 그랬고 육군사관학교 교수부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저는 벌점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집단을 또는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긍정적으로 또 활용될 수 있다고 봐서 그런 것들을 좀 제도화시키면 학생들에게 뭐 크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긍정적인 그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데 조건을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결과가 폭력으로 나타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차원적으로 만들어서 학교 학생들에 대한 컨설팅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들에 대한 그 소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같은 것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런 의료센터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인성 교육을 통한 예방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제재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사회에 던져진 화두 가운데 하나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되는가라는 내용입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연속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생들의 인권입니다. 학생 인권 정진 방안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학생들의 인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도 학생들의 인권을 증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또 학생들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권 그럴 때 이건 이제 인권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두발 규정 또는 교복 규정 이런 건 인권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어느 집단이나 어느 예를 들면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되듯이 학교에서 교복을 입자고 결정을 했으면 그 학교 학생들은 교복을 입는 게 맞고요. 또 두발을 이렇게 규제하자 하면 그것도 하나의 규칙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맞겠죠. 그런 학교에서 나는 그 규칙을 못 지키겠다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인권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교육적 차원에서 좀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학생 인권과 교권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한계를 넘어가는 인계점을 넘어가는 그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도 심각하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교사들의 권리, 교권 보호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학생으로부터 또 학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있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통계적으로 제가 지금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천 건의 교사들에 대한 그 교권 침해 사례가 많이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 그런데요. 저는 우선 이 교사들의 교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의 필요 조건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사들의 자존심과 교권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게 아마 교사들의 수업권일 겁니다.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를 거의 방해하다시피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리고 그 분위기를 망치는 학생이 있다면 그 교사에게는 분명히 그런 학생들에 대한 제재권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처럼 체벌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그 제재권이 보장되어야 하고요. 그런 보장된 제재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또 그것이 않았기 때문에 또 과도한 학부모님들의 그 개입이 있었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학교가 교단이 이 교실이 좀 혼란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을 좀 제대로 지도해 보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결국에 가서는 좌절하고 피해를 보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발생했는데 이것들은 최소한 좀 막아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도한 교권 침해가 일어난 경우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런 그 변호 활동도 강화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로 그 교원 평가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교원 평가 제도라고 하는 것이 좀 상당히 복잡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선생님에 대한 평가 제도죠. 네. 이것이 교권을 추락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교원을 평가하되 대학에서 교수 평가 제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뭐라 그럴까요? 교사의 권익과 그 자존심을 지켜주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입니다. 최근에 교육행정당국에서 교사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일선 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를 하십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행정 업무까지 맡아서 최근에는 교사 이꼴 극한 직업이라는 말을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교사들의 업무 경감 방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서 많은 관심들을 갖고 계시죠. 일단 보직을 맡고 계신 선생님들의 경우는 이제 그 행정을 담당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직을 맡겼고 이제 보직 수당도 말하자면 제공되고 이렇게 있죠.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일단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보직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인상해서 그리고 또 담임 선생님들의 경우는 또 학생들을 일일이 챙겨야 되는 이런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우를 우선 개선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교사들의 잔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것들 중에는 굳이 그거를 그렇게 반복적이고 빈번하게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의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수조사해서 일몰제로 이것들을 개선해 나가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지원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효과적인 것 같지는 않고요. 앞으로 이런 그 교사들의 행정 처리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이런 개선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부지 않습니까? 네. 학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자녀들의 그 학력 신장에 대해서 또 엄청난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그러시죠. 관심을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네, 네. 이 울산 학생들의 그 학습 능력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좀 문제입니다. 사실은 학생들의 그 학습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는 것밖에는. 그러나 요즘은 그게 안 통하죠. 우리가 공부 그럴 때 이제 공부의 개념을 우리는 많이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영어 사전, 수학 문제, 국어 문제를 풀면서 거기서 점수가 좋으면 공부를 잘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하다못해 BTS인가요? BTS요. 이 지금 방탄소년단들이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고 우리 청소년들의 꿈도 그런 BTS와 같은 아이돌 가수가 되는 게 꿈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예능, 그러니까 미술, 음악 그리고 그 미술, 음악의 각 분야들 그리고 체육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미래를 개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그쪽 분야에 특화시켜주고 또 공고나 또 실업고등학교를 다니는 그런 경우의 학생들에게는 미래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이나 또는 기량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보장해주고 진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그런 시간과 환경을 많이 확보해 준다면 그런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이 자율학습에 대한 이 태도들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진화한다면 저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전국적으로 가장 유능하다고 하는 일타 강사의 강의도 그게 비록 사교육 영역이라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것을 못 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이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판권을 사서 우리의 울산의 모든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저녁 때 공부할 곳이 없어서 급식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여러 조건 때문에 공부할 것을 못 찾는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학교에 자율학습 카페를 운영하고 그것에 신청한 학생들이 100명이라면 그 100명을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도 배정하고 그 선생님께 인센티브도 드리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저녁 때 급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울산 시내에서 갓 지은 맛있는 도시락을 엘러지 검사까지 다 해서 이렇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이 또 기술 연마를 하고 싶은 학생들이 기회를 갖고 싶은 학생들이 그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학교에서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네, 잘 알겠습니다. 자, 후보의 공약에 보면 울산 학생페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을 네. 보니 학생들의 예체능 활동 지원이 주요한 내용이던데요. 네. 복지 공약이시죠? 일종의 교육복지죠. 네. 그럼 교육복지 다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그 학생들의 체력이 증진되고 인성이 함양되면 두뇌 활동도 활발해진다. 일반적인 과학의 법칙에 근거해서 그런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육 활동비로 월 10만 원 그리고 문화활동 지원비로 연 10만 원을 제공하는 건데 모든 학생들에게 이걸 통해서 학생들의 그런 체육 활동, 예능 활동을 강화하면 자연히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공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이거를 이용하면 뭐 체육복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기타 운동화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체육 장비를 구입하는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조금 민감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후보께서는 이 포괄적 성교육을 폐지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 자, 그 이유와 당선이 되시면은 바로 변화를 어떻게 주실 것인지 말씀 글쎄 이제 부탁드립니다. 포괄적 성교육이라고 하는 건 유네스코에서 만드는 성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를 우리 그 진보 교육감인 전임 교육감이 무비판적으로 이걸 수용해서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특히 한국에서 처음 울산에서 이 교육을 실시했는데요. 이게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렵습니다만 동성애라든가 좀 그 이상 소아성애라든가 이런 그 약간의 그 좀 보통의 남녀 평등에서는 좀 벗어난 젠더 교육을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육이 우리 학생들에게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주고 상당히 부정적인 이런 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더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거보다는 학생들의 성장 과정에서 그 성장 단계에 맞추고 우리나라의 이 문화, 성문화에 적합한 그런 교육을 의사라든가 또 상담사, 교사 그리고 사계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새로운 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거 포괄적 성교육은 폐지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자, 그리고 교육감이 당선이 되시면 바로 당면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바로 학교 비정규직 노조 문제입니다. 예. 임금체계 개편들을 요구하면서 교육청 안에서 지금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달 말에는 총파업까지 지금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와 예. 관련해서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들면 급식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 청소를 담당해 주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 그 학교 안에 필요한 이런 일들을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교육 공무직이라고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이 이제 임시직 비슷하게 이렇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여 체계도 그렇고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게 사실이지요. 이분들의 숫자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러한 그 교육 공무직을 그 노조로 결성하고 투쟁 중인데 분명히 이 부분도 제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우선 임금 체계를 지금처럼 1년을 기준으로 할 때 8개월치 그러니까 일을 안 하면 봉급을 못 받는 이런 형식의 제도는 아닌 것으로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모자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4월 5일 교육감 보궐선거는 우리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는 울산의 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의 미래도 결정짓는 엄청나게 중요한
선거라는 점을 우선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의 이름과 정책을 걸고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 후보는 돌아가신 부인의 명성과 그리고 그 업적에 뒤에 숨어서 그 자리를 이어받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의 이름과 정책으로 당당히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승부하는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4월 5일 울산의 교육이 바뀝니다. 3월 31일과 4월 1일 사전 투표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시면 울산의 교육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교육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울산 교육특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자라는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성을 심어주고 무한한 창의성과 가능성을 열어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 교육감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울산의 미래를 좌우하는 초중고교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직접 당사자인 학부모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 모두는 울산의 미래를 위한 투표 행사를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는 선거일이 공휴일도 아니어서 투표율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낮은 투표율은요, 민심의 왜곡과 더불어 당선자의 대표성이 낮아져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주권자로서 꼭 투표에 참여해서 울산 교육의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